다음에는 우리 노재성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 헌법 개정에 있어서 우리 선사연 칼럼을 통해서 이런 지금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한 달 안 돼가지고 도둑도 이르다고 20대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하고 썼는데 그 바로 제가 얘기하고 한 일주일 뒤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번 국회에서는 꼭 개헌해야 된다 그러고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지금까지 되어가는 걸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 우리 선생님들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 같아요. 이 개헌이 안 되겠다 이거 이래가지고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이 교수가 얘기했지만은 개헌 논의가 요새 인기 없는 이유가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뭐 절대 안 될 거 관심도 뭐 버리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에 우리 조희갑 회장님이 한 3페이지로 요약해달라고 그래갖고 이 책에 여기에 뭐 제가 한 3페이지로 간략하게 제 그 생각을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논의를 해놨습니다. 최근에 여러 어른들께서 국회 개헌 특위 홈페이지 들어가게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 조희갑 회장님이 말씀하신 60개 이번 이 개헌 논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뭐 총강에서부터 했던 이 권력 구조 개헌 논의 문제까지 그 60개 이슈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제가 또 한번 살펴본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전문하고 총강하고 기본권 요것만 오늘 논의하는 거 다음에 또 논의하니까 요것만 가지고 말한다면은 이 헌법 전문 있잖아요. 전문에다가 이제 뭐 5.18도 집어넣자, 뭐 60항생도 집어넣자, 뭐 촛불 민심도 집어넣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안 된다. 공론 분열이 되면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개헌 특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대제로 돼 있잖아 싶고, 총강도 지금 제1조부터 9조까지가 이제 총강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아다시피 대한민국의 정체가 뭔가, 대한민국의 국체가 뭔가, 이런 또 기본적인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면은 그 총강에 있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걸 보면은 개헌 특위에서 그게 하나 있어요.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바꾸자.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것도 양론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지금 근데 그게 하나의 큰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권에 있어서는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권리를 다시 넣자. 지금 우리 이재호 교수님 말씀하신 빈부격차 해소 이런 것도 기본권에다 넣자든가 보면은 이 개헌 특위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걸 보면은 기본권에 관해서 하는 논의가 되는데 그 보면은 그 문서에도 있습니다만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하자 여부 논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 여부하자 여부 그거는 필요하다는 쪽으로 지금 대개 공감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 이런 것들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결론이 나까지 않은 그런 태제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만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삭제하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모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개헌 특위에서.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확대하자는 여부에 대해서도 대개 의견이 좀 공론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모아지는 걸로. 그 다음에 근로 및 근로자 용어를 노동자로 수정할지 여부. 그 다음에 공무원의 근로상권 보장 강화 여부. 동일가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개도 논란이 있어서 결론이 안 난 걸로 되어 있고, 다음에 11번째 거기 있는 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여부, 이거는 필요하다는 쪽으로 되게 공론이 의견이 모아진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권 신설 여부, 그 다음에 안전권 신설, 생명권 신설 여부, 이것도 결론이 안 나는 주제로 되어 있고요. 안전권 신설 여부는 되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여졌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망명권 신설 여부, 정보 기본권 신설 여부, 이거 두 개도 지금 논란이 돼서 계속 논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 신설 여부, 이거는 되게 좀 필요하다는 쪽으로 공론이 이건 모아진다고 되어 있고, 보건권, 건강권 신설 여부, 이거는 논란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직 결론이 못 나는 걸로. 그 다음에 소비자 권리 신설을 하자는 것은 되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있다고 되어 있고, 19번째 사상의 자유 신설 여부도 우리 이재호 교수가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아주 컨트로버셜해서 결론이 안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과 기본권 분야를 보면은 현재 여러 가지 개헌 특위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진 것은 평등권 차별 금지 사유 여부 추가 여부, 이거는 필요하다는 쪽으로 되게 의견이 모아지고,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 삭제 여부, 이거는 필요하다고 되게 의견이 모아지고, 범죄 피해자 부처 청구권 확대 여부, 이것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에도 이것도 명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안전권도 신설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권리 신설 여부 의견이 되게 모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 소비자 권리 신설 여부 의견이 되게 모아진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개헌 특위에서 한 19가지 그提示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한 7가지 정도는 공론이 모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서로 의견이 많아서 이게 뭐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그런 주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이사장님하고 우리 이재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가령 뭐 생명권이라든가 뭐 이런 자연보호, 기후 뭐 이런 문제까지도 헌법에 다 투영을 해야 되고, 지금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런 것도 헌법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물론 그 논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주제들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헌법학자는 아닙니다만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주 부족한 목수가 연장 탓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신 어른들, 저도 지금 실자가 들어가서 매우 원통합니다만은, 우리 때까지 살아온 걸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때문에 뭐 헌법 소원 한번 내보신 분 계십니까? 뭐 불편한 거 있으셨냐는 거죠. 제가 보면 저는 없더라고요. 뭐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 특히 전문 같은 거는 재헌헌법 전문이나 지금 있는 현재 뭐 87년 헌법이나 그 뭐 조금 뭐 무슨 그 뭡니까 4.19 뭐 하나 더 들어갔지, 재헌헌법하고 전문이 같습니다. 아주 뭐 재헌헌법 전문을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한 이유는, 그 재헌헌법 전문 볼 기회가 잘 없으실 것 같아서 넣었는데, 그 읽어보면 굉장히 가슴 뭉클해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본질이 다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걸 뭐 또 거기다가 뭘 넣어갖고 그렇게 할 필요 있나는 생각이 들고, 또 가능하면 저희들이 배우기로는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기틀이 되는 법인데, 그걸 뭐 쉽게 손대는 건 아니다. 기본적인 국가의 그 성격을 내놓으면, 그 다음에 사회가 변화간다, 뭐 이게 무슨 뭐 제4차 산업시대가 돼간다, 무슨 뭐 AI 시대가 돼간다, 뭐 지금 세상이 그런 거는 하위 법률로도 얼마든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때 대응을 해나갈 수 있지 않나, 단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헌법 논의도 그래요. 뭐 여기에 뭐 생명권, 자유권을 뭐 꼭 헌법에 명시해야 생명이 보장되고 자유가 보장되고 외국인의 뭐 권리가 보장됩니까? 현재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 헌법에 의하면은 필요한 법률이나 어떤
행정적인 정치력을 얼마든지 발휘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시대에 맞는 헌법을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이 결론적으로 썼습니다만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지 못해버렸다는 거죠. 적어도 20대 국회 출범할 때만 해도 굉장히 그 창창한 그걸 봤는데 그동안 대관 그 사이에 촛불 무슨 이 사태가 일어나고 대통령이 그냥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해서 지금 이제 양파가 지금 뭐 횃불을 들고 유혈 충돌 직전입니다. 지금 이거요. 예? 해방 직전 거 우리 봤잖아요. 제가 어제 광화문에 나가서 거기서 남북을 저는 체험했어요. 제가 있는 데는 동아일보 앞인데 저 가운데 세종로 한복판에 보니까는 민주노동당 해서 트럼프 지기놈 살리놈 해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경찰차가 차벽을 막고 있어요. 제 손에는 태극기하고 미국기가 들려 있습니다. 트럼프 외국하고 들려 있어요. 저는 내가 이걸 들고 저 차벽 속에 우리 동포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나는 맞아 죽을까 못 들어가겠더라고. 휴전선에 남북이 분단된 게 아니거든요. 광화문에 지금 남북이 분단돼 있다. 심지어 어제 제가 미국의 NBC 기자가 만났는데 뭐 제가 영어가 조금 통한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그래서 했는데 뭐 뉴스 나간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 또 만나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6.25 할 때 77살이었는데 빨갱이하고 같이 잠자고 김일성 장군과도 배워서 지금도 제가 김일성 장군가 잘 불러요. 그런데 한국의 헌법을 북한을 제외하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현재 있다는 걸 제외하고 한국의 헌법 개정을 완전히 독립적인 변수로 해서 헌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은 파리가 아닙니다. 와싱턴도 아니고 도쿄도 아닙니다. 이게 뭐 베를린도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70년 동안 카메니스트하고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붙어가지고서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지금 경쟁하고 있는 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헌논의는 남북의 죽기 살기식 이념 대결 이것을 베이스에 깔고 논의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을 거기에서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재성 회장님께서 기존의 지금의 헌법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 사회적인 또는 뭐 시대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헌법 개헌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일단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우리 이제 두 분의 그 토론 내용을 통해서 우리 저 정성원 발표자님께서 좀 보충 내지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재호 교수가 언급한 내용 가운데에서 총강 부분에 있어서 총강 뭡니까 그 제8조 대한민국은 침략전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는 그 요소가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소위 현재 북한과 같이 핵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침략전 전쟁을 부인하는 이 조항이 좀 변화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저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예방적 소위 타격이나 선제 타격에 대한 그러한 의미 내지는 뭐 어느 정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문제 이것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번에 그 탄압 사태를 보면서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게 상당히 참 공무원들이 이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이쪽에 눈치 보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에 헌법 개정 논의하면서 그런 문제도 좀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이재호 박사님은 그 사회적인 시대적인 그 소위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가치 문제는 우리 발표자님하고 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재성 그 회장님은 구태여 뭐 생명권이 이런 문제가 구태여 헌법 전문이나 이쪽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 말씀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특히 노재성 회장 말씀은 사실 우리 사회에 지금 제일 이렇게 극복하지 못한 논의가 바로 그 논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제 얘기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그거를 바로 이제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될 과제지 그게 옳다 그러다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저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아까 어제선 겨울을 넣고 오늘은 이제 직시를 하자 그러는데 직시라는 게 말이 그렇지 좀 힘듭니까? 며칠 전에 말이죠. 제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리고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한 거를 이제 걱정하는 모임이 됐었는데 그때 전쟁 남은 건 안 되는 거니까 진짜 열심히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그때 쉬는 시간에 잠깐 보니까 일기예보에 제가 강원도 인제에 사는데 강원도 내륙 지방에 아주 강설이가 오고 얼음이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보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내는데 우리 집 밭에 무하고 배추가 얼음 어떡하 그 생각이 자꾸 안 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이런 게 이렇게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면 그게 더 중요해 보이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직시라는 건 저는 참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몇 년간 이제 이런 논의가 이렇게 격화가 될 것 같아서 이거 고민을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그런 걸 확인하는 그 습관이 좀 중요하다고요. 우리 사회가 상당히 감성적입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여부 이전에 우선 그냥 딱 결론 내려가지고 얘기하는 그다음에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들의 목표가 뭐냐 왜 그런 거를 주장할까 이제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되고 목표나 의도가 뭘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몇 가지 이렇게 기본 상식적인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상당히 강조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 사는 자세에서는 건전한 상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전한 상식. 이념적 틀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거는 참 힘든 문제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좌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좀 그냥 제 의견이죠. 자문위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별로 얘기는 이제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기본소득 그런 얘기는 이제 몇몇 사람이 얘기가 있었죠. 몇몇 사람 얘기가 아마 저도 그건 이재호 박사 생각은 같은데 관점은 다르더라도 몇 년 후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이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의논을 하고 우리 사회 변화를 좀 예측하면서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좋고 뭐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봐가지고 이게 좋다 그러면 전면화해도 되는 거니까 핀란드 그런 데도 지금 부분적인 실험은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부분적으로 실험하고 적용해보는 데는 많습니다. 그런 건 이제 생각이 같고
이제 어려운 질문과 문제 제기 중에는 침략 전쟁, 우리는 침략 전쟁 부인을 헌법적 조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너무 저 잘못되면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거를 스스로 선언적인 거지만 스스로 너무 그 발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족쇄 채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거는 한반도 대결 구조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가져온 아까 말씀드린 질적 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를 전향적으로 뭐 전쟁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이제 조항을 좁혀서 침략 전쟁을 우리가 부정을 하고 이제 그러고 걸 거보다는 저는 이제 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상당히 이제 이상주의자이면서도 현실주의자인데 우리 헌법이요 요번에 뭔 논의들이 좀 돼야 되나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쇠락해 가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오히려 작년과 올해까지 일어난 무슨 여러 가지 촛불 시위 이런 거 중심이라 가지고 민주주의 문제가 상당히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은 논의로 이제 떠올랐는데 다른 데는 학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자체가 이제 쇠락하고 있으니까 별 논의들을 사실 안 하는데 민주라는 건 무척 중요하니까 저는 이번 논의 우리 헌법 개정 논의에서 지금 인류 문명이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비록 선언적인 거지만 너무 또 현실에 급급하면 이렇게 문명 자체가 퇴화되는 그런 큰 이렇게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전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논의가 전 있길 바래요,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을 통해서 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좀 큰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방향성 속에서 구체적인 이 내용이 잡히면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큰 논의를 해야 된다. 이재호 박사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 얘기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야 돼서 제가 남북 교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의사조치를 못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남북 강원도 협력에 있어서 제 기조를 뭐로 가져왔냐면 할 말은 다 하면서 진심으로 도와준다 그랬었어요. 의외로 부부 사이도 할 말을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말을 다 못하고 너무 전술적 용어만 하면 실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마음과 좋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할 말을 다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북한 사람들 만나도 핵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구상에 있는 핵을 다 반대합니다. 북핵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의 핵도 반대하고 약소국의 핵도 반대하고 공인된 5대 핵 강국의 핵도 반대하고 비공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것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북핵 이것도 다 반대를 해서 제가 그게 감언 이설이 아니고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의 핵을 폐기해가지고 지구 인류나 생명이 좀 더 평화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다. 그럼 너희들도 큰 평화운동으로서 핵을 폐기하거라. 응? 우리가 북핵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지구상의 핵을 폐기하는데 큰 평화운동에 그런 걸 앞장서는 이런
입장에서 너희들 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폐기하는 게 난 옳겠다라고 이제 오늘 띄어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얘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저 논쟁적인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 얘기 자체가 크게 설정을 하면 얘기 자체는 됩니다. 근데 북핵만 딱 하고 하면 얘기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건 저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은 건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말대로 프랭클린이 그랬습니까? 나쁜 평화라는 것도 없고 좋은 전쟁이 없다. 전쟁은 사실은 다 나쁜데 나쁜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건 반드시 쳐서 이겨야 되고 또 피해가 있어도 그걸 최소화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는 준비가 늘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지금 아까 이재호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예방 전쟁 같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너무 족쇄 채워놓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그거는 그 헌법적 차원에서 선언적으로 어떤 거를 좀 이렇게 해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늘 보편적 이상만 가지고 보편적 가치 추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사는 그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도 있는 거니까 좋은 거는 사실은 보편과 특수성을 통합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보편성만 너무 강조해서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특수한 것만 얘기해서 지나치게 그 좁은 이제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 이번 개헌 논의는 두 개를 가능한 통합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그게 난 여론 주도층이 가져야 될 그 안목과 자세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 박사 노재정 회장이 얘기한 그 헌법 지금 거 가지고도 잘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이 북새통 속에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고 이제 그런데 이걸 또 해서 또 갈라진 걸 더 갈라지게 상처를 더 나게 하고 그러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충정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로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헌법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아까 이제 그릇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뭐 옷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옷을 이제 좀 바꿔 입을 때도 돼. 또 아주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30년 전 헌법인데 실제로는 30년 전 헌법은 이제 직선제 7년 그 5년 단임제 그거하고 헌법재판소 정도 추가한 거지 그 80년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40년 정도 된 헌법이기 때문에 낡긴 낡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조건에 맞고 앞으로 한 30년까지 내다보면서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옷을 좀 장만하는 건 전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그 노재성 회장이 한번 전향적으로 이거를 큰 개헌으로 한번 해볼 것도 검토해 보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그 좌장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말씀 그렇게 거짓말 말씀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토론자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발표자 말씀이 있었고 이제는 프로에서 혹시 논평이나 질문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원래 이거 끝날 시간에 질문하는 제자가 가장 미운 놈이거든요. 네. 이미 4시 30분 지나가지고 제가 길게 하면은 다들 미워하시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오늘 총합적으로 정리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 정성원 이사장님이 이제 그 전체 분위기를 하신 것은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걸 제외하고 좀 걱정되면서 추가할 것을 많지만 3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미울 거예요. 하나하나 것도 미워 죽겠는데 첫째는 오늘 지금 말씀이 이 결혼이 해봐야 그게 되겠느냐 내년 6월까지 되겠느냐 이런 얘기 아닐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오늘 현재 결혼을 포함을 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안 하면은 제가 이제 뭐 용어는 지금 국어학자하고 헌법학자는 아닌데
국론 결정 절차가 헌법에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이건 이제 안 들어가면은 또 3년 후에 개헌 논의하면은 만약에 지금 체제대로 보수 진보 대립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첫째 국론에 가 있는 건 뭐 개나체나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대상이 뭐냐. 두 번째는 절차는 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지방정부를 연방정부 수준으로 개헌하겠다고 뭐 될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그래 되면은 지금 상태에서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이 우선순위가 없어요. 도지사가 장관을 깔고 뭉개는 이런 나라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조정의 원칙도 포함을 하고 이런 정도의 뭐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상당히 아이디어는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국론의 대상이 뭐냐? 절차는 예를 들면 절차 같은 원로회의 같은 거 내거든요. 국민들 토론회 아주 그냥 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서울에 와가지고 뭐 결론을 낸다든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절차겠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87년 헌법이 안 만들어진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전부 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항목이 한 전부 다 뭐 열 몇 가지 아닙니까? 선출직 헌법기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당이 서로 연대 책임을 안 집니다. 5년 끝나보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각 군의 군수들이 그냥 이벤트 해가지고 뭐 한탕 해먹고, 응? 그냥 나가도 이게 뭐 군에 나중에 이제 돈 모자라면 국가보로 예산 지원해달라 그래서, 이번에는 선출직 헌법기관과 정당의 연대 책임을 넣으면은 비록 대통령이 5년이 끝났더라도 그 정당이 책임을 지고 가장 우스운 게 이명박 대통령 끝나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나는 다른 그런 답변하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당시에 딱 같은 한나라당인데 이게 두 번째 이 두 가지는 이제 보면은 지금 좀 뭐 개헌만 되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100% 안 되더라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대로 가면 우리 후손들이 못 삽니다. 내 손자 뭐 굶어 죽지도 모른다고요. 나는 걱정 많이 됐는데 죽기 전에. 그래서 교육 내용 중에 전인교육 같이 가장 애매모호한 교육이 없습니다. 이 전인교육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나왔거든요. 저는 1956년도 국민학교 갔는데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교육 이념을 최덕지에다가 플러스해서 예를 하나 더 넣자. 지금 모든 교육이 안 되는 게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예의 없고 선생이 애 군용하면서 아버지가 와이고 선생을 때려 패는데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예를 넣고 또 하나는 전인교육을 본성교육과 실용교육으로 지금 전부 실용교육해서 각 대학에서 인문학과 뭐 폐쇄하거나 아니면 통합하거든요. 그래서 본성교육과 실용교육하고 예체덕지를 교육 이념의 헌법에 넣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지금은 잘 사는 사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많지만은 이상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소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시간이 저는 이름은 서정규입니다. 현재는 이제 완전히 은퇴해가지고 저도 내년 되면은 이제 만 70이거든요. 내부 통제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하는데 내부 통제는 그야말로 조직의 내부 통제도 국가도 내부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개헌 중에 제가 아이디어 놓은 것은 내부 통제 연구소를 해가지고 공부 좀 했고 아까 우리 조희갑 이사장님이 이거 미리 아침 좀 주시면 좀 간내고 좀 해서 했습니다. 서정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계속 질문을 하시고 그걸 가서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자 토론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우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감사드리고 또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그 단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냥 하죠. 네, 됐습니다. 그냥 하죠. 네. 그래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이나 뭐 내용이나 우리 법문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운용하는 자의 품격이라고 봅니다. 그 운용하는 자에 따라서 소위 잘 그릇을 잘 쓰면은 금그릇이 되는 것이고 좋은 금그릇을 갖다 주어도 그들의 품격이 정말 그렇지 않으면은 금그릇이 아니라 똥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 헌법에 큰 문제가 나는 별로 없다.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한 헌법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헌법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그 품격 그리고 국민을 대표로 하는 그 대표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러한 지도자들의 정말 그 품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같은 이런 좋은 말씀들, 좋은 자료들 이렇게 우리 특히 선진사회 만들기 연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제반 이런 활동들이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이러한 사안들이 문서화해서 각 단체에 좀 알려서 이것이 자료화로 그 효용적 어떤 그런 가치를 더해 갔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어떤 개인의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서 우리 정치의 수준이나 국민의 수준이 다르고 또 국회의원들 너무 이렇게 보니까 꼭 표어처럼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는 국회가 망해먹고 우리나라 정계계는 노동계가 망해먹고 우리 교육 전교조가 망해먹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네, 거의 그렇게 질문을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나올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명백하게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자꾸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국민의 오히려 혼선을 빚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같은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인정되어 있는 것이 그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자료에 보니까 네, 이제 거기서 끝내시고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설명은 네, 됐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이러한 네, 내용들이 언론이나 신문에 네, 네.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혹시 그 본인에 대한 그 소개도 좀 간단히 해 주셔야죠. 네, 여기 와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미국 다물연구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자인 교수입니다. 네. 제가 외국에서 보면서 특히 이제 북경에 주로 있는 사람인데 한반도 북한관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제일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시키든지, 두 번째,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걸 내가 질문하고 싶은데, 첫째, 국회의원은 100명 이하로 해야 됩니다. 미국은 70만 명 중에 하나가 의원이거든요. 또 대만은 25만 명이 하나인데 한국 16만이 국회의원 하나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숫자를 100명 이하로 하려고. 두 번째, 비례대표를 없애세요. 비례대표는 이 정당이 아니라 이들은 패거리 문화고 왕조 시대의 그 당파, 사색 당파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정집 나눠먹고 돈 받고 이런 부정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가 일하고 있는 판에 해외 무슨 일이 많다고 해외로 이렇게 많이 나가요? 국민 세금 가지고. 세 번째, 국회의원의 자격 조건은 그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 그 또 지방에 대해서 뭐를 알고 그리고 또 신임받고 그 지방을 위해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조그만 그 차원이지만 일했던 사람 이 3대 조건을 갈아주면 대한민국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됐습니다. 예. 또 혹시 또 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세 분의 그 질문 내지는 제안이라고 의견이시죠. 의견 이런 얘기 나와서 혹시 그 세 분의 의견 가운데에서 발표자나 토론자 가운데서 혹시 저는 뭐, 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권력 구조, 내일 모레 할 때, 그 이제 국회 문제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근데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박사.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마지막에 그 MBC 그 얘기한 걸 마치고 지금 뭐 그것처럼 결론을 딴 얘기를 하는데 그 MBC 기자가 동아일보 앞에서 태극기 부대만 취재를 하길래 제가 물었어요. 저 안에 엔타이 트럼프, 엔타이 USA 부대도 있는데 그것도 취재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이 사람이 벌써 그걸 다른 팀이 취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도 벌써 쟤들하고 여기가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다는 걸 벌써 미국 언론도 알고 있더라 이거지. 이게 얼마나 비통하냐 그걸 말씀드려 그랬고 아까 우리 서정규 회장이 말씀하신 거는 뭐 좋은 이제 말씀이고 이제 개헌 논의할 때 반영해야 되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쟁권 우리 한국은 침략 전쟁을 부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게 아까 말씀하신 바로 위험하고 현존하고 뭡니까 하는 위험의 원칙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의해서 북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략 전쟁을 부정한다고 하는 헌법의 선언이 있어도 북의 현존하고 데인저러스하고 이만한 그 위험이 있을 때에는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소위 그 침략 전쟁으로 국제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도 지금 미국 북한을 섣불리 못 때리는 이유는 바로 그 침략자로 몰릴까봐 지금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침략 전쟁은 부정한다 뭐 이런 헌법의 선언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그 위기가 있는 그런 무기 위협 아래서 위협과 공포 안에 벌벌 떨고 있어야 된다. 그건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헌법에 명시가 안 돼도 얼마든지 그 국제법의 관례라든지 어떤 그걸로서 할 수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네 정리를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치인들이 잘못하니까 이제 화들이 나셔가지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걸 이제 서정규 회장이 이제 요약해서 선출된 헌법기관 사람들의 그 책임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 뭐가 필요하다라는 건 좀 그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대통령 무책임제라는 말까지 이제 하고 그랬는데 우리 사회가 사실 무책임제가 많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간 그만이니까 그건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교육 무슨 헌법이 만능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표현하자는 건 아닌데 하도 걱정이 되니까 이제 본성교육과 기술교육, 실용교육 이런 거 특히 실용교육, 본성교육 그리고 예의 이제 이런 걸 강조하는 전 그 충정은 똑같아요. 아마 내가 조금 더 높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헌법적 표현으로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가 좀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이 사실은 늘 백년대계라고 그러잖아요. 백년대계 이제 핵이 그건데 이거는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헌법적 조항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규율하고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난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아까 늘 화가 나셔가지고 국회의원 이놈들 뭐 숫자 줄이고 이제 그런 건 다음에 이제 의원들이 된다 그랬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아까 제가 그 두 분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아까 한 15년 내지 2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사회가 상당히 화가 나 있어요. 사회 구성원들이.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 타면. 화들이 나 있어 늘.
이건 큰 문제예요. 예? 큰 문제라고 사실은. 근데 화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중요한데 여론 주도층들 이렇게 많은 경륜을 가진 분들이 선배 시민의 노릇을 해야 됩니다. 같이 화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야 생각해보자 이래요. 생각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한 사람들인데 이만큼 이런 나라를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서 잘 살펴보면 더 잘할 수 있는 이게 보여요. 근데 너무 화들이 나 있어요. 그러면 좀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크게 이제 낭패하는 거거든요. 절대 쉬운 말로 생각 마시고 우리가 한두 마디 더 하고 싶은데 옛날 전쟁할 때도 제일 무서운 장수가 누군가 하면요. 그 진영이 조용한 진영이 제일 무서운 군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말이 지금 시끄럽고 화들이 너무 많이 나 있어요. 이거를 가라앉히고 우리가 갈 길을 한번 잘 보자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오늘 제10차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특별히 청강과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성원 이사장께서 네, 아까 왜 손을 안 드셔서 네네 그래서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성원 이사장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생명가치라고 하는 그런 게 앞으로 우리 헌법의 하나의 가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또 생태를 보존하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오늘 두 번의 토론자 우리 이재호 박사하고 우리 노재성 회장님 너무 토론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후라이의 오늘 세 분의 자유 토론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발표 과정을 통해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 정부는 개헌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발표자나 토론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헌법 개정이 쉽지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논의 과정은 또 우리 민주적인 절차에서의 토론 과정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